5월의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날, 박민수는 아내 정순자가 내온 보리차를 홀짝이며 신문을 펼쳤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졌고 아침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일상이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40년을 함께한 아내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여보, 오늘 지혜가 온다고 했지? 순자의 목소리에 민수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래, 점심때쯤 온다고 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지혜는 그들의 외동딸이었다. 35의 나이에도 결혼은커녕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다던 딸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귀띔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겠다며 오늘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민수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안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예감이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정원에는 철쭉이 만개해 있었고 산책 나온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평범하고 고요한 아침이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지혜가 좋은 사람 만났다잖아요. 순자가 상을 들고 나오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딸의 결혼을 얼마나 바라왔던가. 주변 친구들은 이미 손주를 보았는데 자신들만 딸 하나 시집도 못 보낸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순자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그는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일이었다. 사업차 지방을 오가던 시절 그곳에서 만난 한 여자가 있었다. 김미영. 그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과부였고 민수는 출장 때마다 그 식당을 찾았다. 처음엔 정말 식사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 텄다. 민수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아내를 배신하고 이중 생활을 하다니. 미영은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민수는 그 아이에게 재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서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는 미영과 재혁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업이 기울면서 그는 더 이상 지방 출장을 가지 않게 되었고 미영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그게 25년 전 일이었다. 민수는 그 후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싶었다. 순자와 지혜에게만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애썼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순자의 목소리에 민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혜가 어떤 사람을 데려올지 궁금해서. 좋은 사람이겠죠, 뭐.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순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설거지를 하러 갔다. 민수는 다시 텔레비전을 응시했지만 화면은 흐릿하게만 보였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왔어요. 지혜의 밝은 목소리였다. 민수와 순자는 동시에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혜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민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남자의 얼굴,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약간 처진 눈꼬리.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빠, 어머니,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강재혁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수의 귓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울렸다. 강재혁? 재혁? 그 이름. 재혁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재혁입니다. 지혜 씨와 사귄 지 6개월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목소리마저 익숙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와 똑같았다. 그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순자가 반갑게 인사하며 재혁의 손을 잡았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요. 우리 지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설마 이럴 수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혜가 놀라 달려왔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아, 아빠가 요즘 혈압이 좀 높아서 갑자기 어지러우신가 봐. 순자가 급히 물을 떠왔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재혁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혁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25년 전 미영이 품에 안고 있던 갓난아기. 그때 자신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니.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민수는 가까스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재혁을 피했다.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 제가 약국에 다녀올까요? 아니, 괜찮아. 조금 쉬면 돼. 민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다. 순자는 재혁을 거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제가 차 좀 끓여올게요. 지혜는 아버지 곁에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빠, 정말 괜찮아? 병원 갈까? 괜찮다, 괜찮아. 그냥 놀라서 그래. 내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해서. 아빠도 참 미리 얘기했잖아. 재혁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건축회사 다니고 성실하고 착하고. 지혜는 재혁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재혁은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혜의 남동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순자가 차를 들고 나왔다. 네 사람은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오늘 온 건요. 지혜는 재혁의 손을 잡았다. 결혼하고 싶어서예요.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민수는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어머, 정말요? 아이고, 우리 지혜가 드디어. 순자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재혁이 정중하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고 싶었습니다. 지혜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재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자신을 닮은 그 얼굴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재혁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미영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니.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금도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 보내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재혁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애써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족하지만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 효자네요. 우리 사위로 삼아도 되겠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여보, 왜 그래요? 얼른 허락해 주세요. 순자가 민수를 쿡쿡 찔렀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좀 쉬어야겠어. 머리가 아파서.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지혜가 깜짝 놀라 달려들었다. 아빠, 정말 괜찮아? 응, 그냥 좀 누워 있을게. 미안하다, 재혁 씨. 오늘은 좀. 민수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문 밖에서는 순자가 재혁에게 양해를 구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혁 씨, 미안해요. 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다음에 다시 와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갑자기 찾아뵈어서 놀라셨나 봐요.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또 봐요. 조심히 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순자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뒤집었었다. 순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민수는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다. 40년을 살아오며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순자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발걸음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오래전 기억 속 주소를 더듬어 그는 기차를 탔다. 목적지는 충청도의 작은 도시였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25년 전에도 이 길을 수없이 오갔다.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출장이라는 핑계로. 그때의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는데 기차는 2시간을 달려 작은 역에 도착했다. 민수는 역 앞 택시를 잡아탔다. 미영식당 아세요? 미영식당요? 거기 아직도 있나? 잠깐만요. 기사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다. 아, 있네요. 시장 근처 골목에. 택시는 오래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좁은 길 양옆으로 낡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25년 만에 다시 찾는 곳. 미영은 아직도 여기 있을까? 여기에요. 택시가 멈췄다. 민수는 내려서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미영 식당이라는 낡은 글씨가 바른 채 걸려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식당 안은 한산했다. 점심시간 전이라 손님이 없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부엌에서 여자가 나왔다. 그리고 민수를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수 씨, 미영이었다. 세월은 그녀에게도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놀람과 반가움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 미영 씨,
오랜만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영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쉬었다. 앉으세요. 그녀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미영은 물을 떠다 주고 맞은편에 앉았다. 25년 만이네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진 거? 아니면 아들 얼굴 한 번 안 본 거?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다. 왜 왔어요? 이제 와서 재혁이가 제 딸을 만났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왔어요. 어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게 무슨...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제 아들이라는 걸. 미영은 테이블을 짚고 일어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한참 후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재혁이가 당신 딸을... 네, 지혜라고 합니다. 35이에요. 재혁이가 33인데. 미영은 주저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혁이는 모릅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당신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나은 줄 알았으니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깔끔하게 죽었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당신은 어차피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재혁이한테 말할 건가요? 그래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아들이고 내 여자친구는 내 누나라고. 민수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미영도 눈을 감았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책임지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책임이라니요. 이미 늦었어요. 25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재혁이한테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당신 딸한테도. 민수는 얼굴을 들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재혁이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 직업 쓰라는 숙제에 울면서 돌아가셨다고 썼어요. 그런 아이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는 살아 있었고 다른 가정이 있었고 너는 숨겨진 자식이었다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식당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영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닦았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재혁이가 언제 다시 당신 집에 간다고 했죠? 다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만나야겠네요. 재혁이를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말해야 할 거라면 우리 둘이 같이 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재혁이 충격이 클 테니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요. 거짓말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미영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왔다. 낡은 사진첩이었다. 이거 보세요. 그녀는 사진첩을 펼쳤다. 아기였던 재혁, 유치원생이었던 재혁, 초등학생 재혁. 모든 사진 속에서 재혁은 혼자였다.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운동회 때마다 혼자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잡고 오는데 재혁이는 늘 엄마 손만 잡고 왔죠. 졸업식 때도 입학식 때도 그 빈자리를 제가 채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민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놓쳐버린 시간들, 함께 했어야 할 순간들. 재혁이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 힘들까봐 아무 말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고 지금은 건축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미영 씨가 잘 키우셨습니다. 당신 덕분이 아니라 당신 탓에 고생했지만요. 미영의 말에는 여전히 원망이 담겨 있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다. 시간이 상처를 무디게 만들었지만 완전히 아물지는 않은 상처였다. 재혁이 연락처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건 안 돼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먼저 재혁이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숨기고 살았으니까. 미영은 사진첩을 덮었다. 그리고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이번엔 도망가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책임지세요. 네, 약속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세요. 부인한테 말씀은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말해야죠. 부인도 알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40년을 속인 건데. 그래도 말해야 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날 텐데 부인만 모르는 건 더 잔인한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의 말이 옳았다. 순자에게도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제 연락처 드릴게요. 재혁이한테 얘기하고 연락드릴게요. 미영은 종이에 번호를 적어 주었다. 민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손님들 올 시간이에요. 미영은 일어섰다.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미영은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민수는 식당을 나와 터덜터덜 걸었다. 시장 골목의 풍경은 2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한 구석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순자에게 어떻게 말하지? 지혜에게는 또 어떻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순자였다. 여보, 병원은 갔다 와요? 뭐래요? 아, 응. 별일 없대. 다행이네.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제가 해놓을게요. 뭐든 좋아. 나 좀 늦을 것 같아. 왜요? 어디 가요? 응. 잠깐 볼 사람이 있어서.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순자가 웃으며 맞이할 것이다. 그 웃음을 깨뜨려야 한다니. 그는 천천히 일어나 역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었다. 순자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요. 씻고 와서 밥 먹어요. 민수는 욕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다. 그는 한참을 거울을 보다가 거실로 나왔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지혜한테서 전화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재혁 씨 어머니도 모시고 온대요. 양가 상견례를 하자고. 민수의 젓가락이 멈췄다. 상견례를. 네. 빨리 결혼 날짜 잡고 싶나 봐요. 우리 딸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민수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여보, 왜요? 할 말이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슨 얘기인데 그래요? 민수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무슨 얘긴데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재혁이가 내 아들이야. 순자는 처음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민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재혁이가 내 아들이라고. 25년 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순자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혜 남자친구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30년 전, 지방 출장 다닐 때, 3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는 식탁을 탁 쳤다. 그릇이 덜컹거렸다. 아니,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어. 하지만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이가 생겼으면 책임을 졌어야죠. 아니,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다가가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내저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역겨워요. 순자야. 나한테 말 걸지도 마세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우리 딸이 남동생을 남자친구로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아요? 순자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 여자는 누구예요? 아직도 만나요? 아니, 25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 오늘 처음 만났어. 재혁이 때문에. 오늘 병원 간다더니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예요? 응, 미안해.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집안 가득 퍼졌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민수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 여자는 뭐라고 해요? 미영이는 재혁이한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어. 진실을요? 그럼 우리 지혜는 어떻게 되는데요? 순자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해요.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순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당장 나가요. 순자야, 제발. 나가라고요. 순자는 소리쳤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순자는 소파에 쓰러져 울고 있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아빠, 잘 자요. 다음 주 토요일 잊지 마세요. 재혁 씨 어머니도 오신대요. 우리 모두 행복할 거예요. 문자를 읽으며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 그게 뭔지 이제는 모르겠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걸었다. 발걸음이 닿는 대로 생각 없이 걸었다. 어느새 한강변에 도착해 있었다. 강물이 검게 흘렀다. 민수는 난간에 기대어 섰다. 물속으로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다. 그는 그저 서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수는 받지 않으려다가 마지막 벨소리에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 미영이에요. 미영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네, 미영 씨. 재혁이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실을 말했어요. 당신이 아버지라고, 지혜 씨가 누나라고. 재혁이가 뭐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미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제가 찾아볼게요. 민수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말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민수는 전화를 끊고 재혁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재혁이는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다. 재혁이를 찾아야 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재혁이었다. 아버님, 저 강변에 있어요. 잠실대교 밑. 민수는 택시를 잡아탔다. 잠실대교까지 30분이 걸렸다. 그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 재혁을 찾았다. 재혁은 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재혁아. 재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민수의 가슴이 무너졌다. 재혁은 비웃듯 웃었다. 정말 웃음네요. 평생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제 누나였다니.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뭐가 해결돼요? 재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일하시고 아픈 것도 참으시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재혁은 계속 말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아빠랑 놀러 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저도 아버지 손잡고 놀러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안기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없다고 돌아가셨다고 했죠. 정말, 정말 미안하다. 변명할 수 없어. 그럼 왜 그러셨어요? 왜 어머니를 버렸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재혁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재혁이 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한테 그럴 자격 없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재혁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았다. 지혜 누나는 알아요? 아직 몰라. 어떻게 말할 건데요? 남동생이야. 우리 결혼 못해 라고 말할 건가요? 재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 사람 정말 좋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편안했어요. 이해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재혁아,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남매끼리 결혼할 순 없잖아요. 재혁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민수도 옆에 앉았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 둘이 덜 아프게 할 방법을 찾을게.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걱정하고 계시겠죠. 제가 집 나온 지 3시간이 넘었으니까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아직 어머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평생 저 하나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미영이는 강한 사람이야. 민수의 말에 재혁이 그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를 아세요? 응. 오래전에 알았어.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났어. 어떤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 재혁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지. 지금도 그래요. 어머니는 늘 웃으세요. 힘들어도 절대 저한테 힘든 내색 안 하세요. 재혁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런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당신 때문에. 미안하다. 민수는 계속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지혜 누나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빨리 말해야겠지. 더 늦으면 안 돼. 제가 말할게요. 재혁이 말했다. 민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네. 제가 직접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재혁은 일어섰다. 그리고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봐. 어머니 잘 돌봐주세요. 평생 혼자 사셨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뒷모습이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아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순자에게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응, 미안해. 재혁 씨 만났어요? 어떻게 알았어? 짐작했어요. 당신이 갈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재혁이가 지혜한테 직접 말하겠대. 그래요. 그게 맞겠네요. 순자는 일어섰다.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딸만은 지켜야 해요. 지혜만은 그럴게. 최선을 다할게. 최선이요? 당신 최선이 뭔지 이미 봤어요.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긴 밤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재혁 씨, 어제 연락 없어서 걱정했어요. 지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재혁은 눈을 감았다. 지혜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응, 물론이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얘기예요.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거기서 보여. 네, 알았어요. 2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미영이 부엌에서 나왔다. 지혜 씨한테 얘기하려고? 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미영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재혁아, 힘들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아들을 꼭 안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이 있어. 그 사람이랑 그렇게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영도 눈물을 흘렸다. 모자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시간이 흘러 재혁은 집을 나섰다. 카페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와 있었다. 재혁 씨,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재혁은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다. 미안해요. 기다렸죠?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근데 재혁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요. 2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재혁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실 생각은 없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지혜가 물었다. 재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혜 씨,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응, 말해봐요.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사이가 끝날지도 몰라요. 지혜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끝까지. 재혁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어제 제 어머니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네,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재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는 다른 가정이 있었어요. 서울에. 그리고 거기서 딸을 키웠죠. 딸을요? 응. 그 딸이. 재혁은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에요, 지혜 씨. 지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아버지가 박민수 씨예요. 당신 아버지. 뭐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는 남매예요, 지혜 씨. 이복남매. 말도 안 돼요. 지혜가 소리쳤다. 카페 안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이죠? 농담이죠? 진짜예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증거라도 있어요?
당신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요. 그분이 인정하실 거예요.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금방 받았다. 지혜야, 아빠 재혁 씨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재혁 씨가 아빠 아들이라고, 우리가 남매라고. 거짓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 대답해요. 미안하다. 지혜야, 사실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재혁이 다가가 지혜를 일으켰다. 지혜 씨, 일어나요. 손대지 마요. 지혜가 소리쳤다. 재혁은 물러섰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재혁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저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에서 울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저 먼저 갈게요. 지혜 씨, 재혁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연락 안 할게요. 지혜 씨, 제발. 이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지혜는 카페를 뛰쳐나갔다. 재혁은 뒤따라가려 했지만 멈췄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혜는 거리를 걸으며 울었다. 행인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순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야. 순자는 딸을 꼭 안았다. 지혜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엄마,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안방에서 민수가 나왔다. 그는 딸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지혜야, 아빠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지혜가 소리쳤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민수를 노려보았다. 만족하세요? 딸이 저렇게 우는 게 보기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망가졌는데. 순자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40년을 쌓아 올린 가정이, 딸의 행복이 모두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영 씨, 저 민수예요. 재혁이가 지혜 씨한테 말했나 봐요. 네. 지혜가 많이 힘들어해요. 재혁이도 지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네요. 미영이 말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길 바랄 수밖에요. 미안해요, 민수 씨. 제가 당신을 원망했지만 저도 잘못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 달이 흘렀다. 그 한 달은 네 사람 모두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지혜는 회사를 한 주 쉬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순자는 딸을 걱정하며 매일 방문을 두드렸지만 지혜는 혼자 있고 싶다고만 했다. 재혁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는 가족 사정이라고 말하고 휴가를 냈다. 그는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미영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는 매일 집을 나갔다. 순자와 지혜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거리를 걸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 거실 소파에서 잤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지혜가 방에서 나왔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지혜야, 엄마, 배고파요. 지혜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식탁에 앉았다. 순자는 급히 아침을 차렸다. 많이 먹어. 많이. 지혜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며칠 사이 지혜는 많이 야위었다. 엄마, 응? 아빠는요? 아빠는 출근했어.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놀라 딸을 바라보았다. 가족회의를? 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요. 지혜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해요. 지혜가, 괜찮아? 응, 방에서 나왔어요. 밥도 먹고, 알았어. 일찍 갈게.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딸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저녁 6시 민수는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는 순자와 지혜가 앉아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앉았다. 지혜야, 아빠. 지혜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뭐든지 물어봐. 아빠는 재혁 씨를 사랑했어요? 민수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재혁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미안했어.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재혁 씨 어머니는요? 사랑했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기엔 잘 모르겠구나. 그럼 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사업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건 아는데 엄마는요? 엄마를 사랑해요? 그럼 물론이지. 엄마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배신했잖아요. 지혜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제 인생도 망가졌고 엄마도 고통받고 있고 재혁 씨 가족도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지혜도 눈물을 닦았다. 아빠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재혁 씨를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헤어지고 싶어요.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괜찮겠어? 응.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우리 정말 좋아했으니까.
지혜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만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얼마 후 답장이 왔다.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처음 만났던 카페요. 오후 2시. 알겠어요. 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일. 재혁 씨 만나고 올게요. 혼자 괜찮겠어? 응.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음 날 오후 지혜는 카페에 도착했다. 재혁은 이미 와 있었다. 한 달 사이 그도 많이 야위었다. 왔어요. 응.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지냈어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는 쓸쓸하게 웃었다. 잘 지냈을 리 없죠. 재혁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요. 제가 먼저 연락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재혁의 말에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정말 운이 없었죠? 그러게요. 왜 하필 우리가 만났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좋았어요. 재혁 씨랑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저도요. 당신과 있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재혁 씨, 응? 우리 정말 안 되는 거죠? 지혜의 질문에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는 남매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이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저도 그래요. 마음은 아직도.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혜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헤어져야죠. 이게 맞는 거니까. 응. 재혁 씨,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지혜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잘 살아요, 재혁 씨.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요. 지혜는 재혁에게 다가가 가볍게 포옹했다. 재혁도 그녀를 안았다. 마지막 포옹이었다. 안녕히. 지혜는 카페를 나갔다. 재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혜는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말했다. 재혁 씨랑 정리했어요. 지혜야. 순자가 딸을 안았다. 지혜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찾아가면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민수도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쌌다. 지혜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미영을 만났다. 충청도의 작은 식당에서. 재혁이는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회사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다행이네요. 민수 씨는요? 지혜 씨는? 지혜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쉽진 않지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영 씨, 네, 재혁이한테 제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재혁이가 당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늦었지만 재혁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 재혁의 번호를 알려줬다. 며칠 후 민수는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재혁아. 아빠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세요? 만날 수 있을까?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알겠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말. 괜찮겠니? 네. 주말 민수와 재혁은 한강변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재혁아. 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너와 내 어머니를 버렸지. 재혁은 걸음을 멈췄다. 왜요?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서. 아빠 역할이요? 재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30년이 넘도록 없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시겠다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재혁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제 인생을, 어머니 인생을 망친 사람이니까.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원망만 하고 살면 내가 불행해진다고. 용서하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재혁은 민수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노력해 보려고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어요. 그럼 천천히 가자. 아빠는 기다릴게.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강물이 반짝였다. 참 아버지. 응?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평생 혼자 고생하셨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내 어머니를 잘 모실게. 그날 이후 민수는 매주 충청도를 찾았다. 미영의 식당을 도와주고 재혁과 시간을 보냈다. 쉽지 않았다. 때로는 어색했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졌다. 지혜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 복귀하고 친구들을 만났다. 밤에는 여전히 울기도 했지만 점점 웃는 날이 많아졌다. 1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 민수는 가족들을 모았다. 순자와 지혜, 그리고 미영과 재혁까지. 다들 와줘서 고마워. 민수는 5명이 모인 식탁을 바라보았다. 우리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 아빠 때문에 모두가 아팠고 힘들었지. 여보.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진짜 가족으로. 진짜 가족이요? 재혁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비록 시작은 잘못됐지만 끝은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진 못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요. 재혁이 말했다. 저도 아직 힘들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조금은 나아진 거겠죠.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으니까. 5명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용서와 치유의 시작.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 마지막까지 감동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